안녕하세요. 오늘 IB 피직스 샘플 강의를 진행할 차진영입니다. 오늘 샘플 강의에서는 페이퍼 2에 나오는 미케닉스 문제들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정리해보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퍼 2 미케닉스 문제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떤 물체에 어떤 포스가 작용을 할 때 그 물체의 모션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를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work and energy 그리고 impulse and momentum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뉴턴스 law와 equations of motion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페이퍼 2에서는 특정 개념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개념을 언제 어떤 개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케닉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떤 물체의 힘이 일정한 시간 동안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force applied over time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떤 물체를 일정한 힘을 가해서 미는데 5초 동안 밀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임펄스를 활용을 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그 5초 동안 제가 가한 힘이 일정한 경우다, 일정한 힘이 가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임펄스는 그냥 바로 그 힘에다가 힘이 가해진 시간, 델타 t를 곱해줘서 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5초 동안 힘이 일정하지 않았다, 힘이 변화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활용을 하셔서 그 force vs time 그래프의 면적을 가지고 또한 임펄스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under force time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펄스를 구하시면 이 임펄스는 결국 그 물체의 모멘텀의 변화량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임펄스는 델타 P, change in 모멘텀과 동일하고 또한 그 물체의 모멘텀은 mass times velocity, 즉 그 물체의 모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물체에 가해진 임펄스로부터 그 물체의 모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힘이 일정한 거리에 걸쳐서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force applied over distance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쉽게 또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번에도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떤 물체를 미는데 5초 동안이 아니라 5m만큼 특정 거리만큼 밀었을 때는 work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5m 동안 가해진 힘이 일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힘에다가 바로 그 거리 5m를 곱해줘서 work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만약에 그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다, 힘이 변화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래프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area under force distance graph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의 식에서 사실 여기는 코사인 데이터가 붙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force도 방향이 있고 distance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force의 방향과 distance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희가 힘을 가한 그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큼을 넣어주기 위해서 코사인 데이터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work를 계산을 하시고 나면 그 물체에 작용한 work는 그 물체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부터 그 물체의 모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모멘텀과 다르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에너지에는 그 물체의 모션과 관련이 있는 키네틱 에너지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뭐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케미컬 에너지, 뭐 인터널 에너지 다양한 형태들의 에너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체에 가해진 워크 중 얼만큼이 그 물체의 키네틱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었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가 반대로 그 물체의 모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걸로부터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이라든지 또는 힘이 가해진 시간 또는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그냥 거꾸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horizontal force라는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세로축에는 force 그리고 가로축에는 time, 즉 force vs time 시간에 따라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경우 force applied over time인 경우이기 때문에 impulse를 활용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force 같은 경우는 그냥 뉴턴으로 나와 있는데 time은 밀리세컨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닛도 역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계속 보게 되면 the tennis ball was stationar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initial velocity가 0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mass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area under the curve도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 면적을 계산하거나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면적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area under the force time graph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impulse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A 보시면 calculate the speed of the ball as it leaves the racket, 즉 final velocity V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여기서는 impulse를 저희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impulse로부터 change in momentum, change in momentum으로부터 change in velocity까지 1번 유형의 문제의 정석적인 풀이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mpulse는 area로부터 0.84이고 이것은 change in momentum과 같기 때문에 final momentum에서 initial momentum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initial velocity는 즉 u는 0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mu 역시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그냥 mv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final velocity v는 impulse를 mass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impulse는 0.84이고 mass는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계산을 해주면 14.5 m per second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impulse는 뉴턴 세컨드 그리고 mass는 킬로그램 전부 다 SI 유닛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velocity의 유닛도 meter per second SI 유닛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요. show that the average force exerted on the ball. average force를 구하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힘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average force를 구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실제로 이 힘이 가해진 시간 동안 잘 보시면 대략 12ms에서부터 28ms 정도까지 힘이 작용을 했는데 이 시간 동안 일정한 힘이 작용을 했다면 얼마만큼의 힘이 동일한 양의 임펄스를 만들어냈겠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50N 정도라는 걸 보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12ms에서부터 28ms까지 50N의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하였다면 이 50N으로부터 받게 되는 임펄스와 실제로 작용한 이 힘으로부터 받게 되는 임펄스, 즉 이 두 개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힘이 작용한 시간, 즉 델타 t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12ms에서 28ms까지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유닛 컨버전을 미리 해줄게요. 그리고 빼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16이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힘이 일정한 경우에 임펄스 이퀘이션을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펄스가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force times delta t이기 때문에 force는 임펄스를 delta t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럼 임펄스는 0.84였고 delta t는 방금 계산한 바와 같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해 주시면 약 53N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50N과 가까운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를 보시면 determine with reference to work, work를 활용을 해서 푸는 문제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horizontal distance traveled, 즉 이동 거리 또는 힘이 작용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문제에서 work를 활용하라고 알려줬지만 굳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force applied over distance, 이 distance를 구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 change in motion으로부터
change in energy를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여기에 있는 요 distance를 알아내는 식으로 거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horizontal distance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공에 라켓으로부터 작용하는 horizontal force도 있지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weight, 중력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horizontal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아래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horizontal distance만 계산을 하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때 이 work done by the average force에서 말하는 force 역시 라켓으로부터 작용한 이 horizontal 방향의 force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라든지 아래 방향으로의 displacement라든지 또는 그 아래 방향의 displacement로부터 오게 되는 potential energy의 변화 같은 거는 고려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horizontal 방향의 one dimensional motion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이도한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change in energy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potential energy의 변화는 무시를 해도 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kinetic energy의 변화만 고려를 해서 change in energy를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change in kinetic energy는 final kinetic energy minus initial kinetic energy가 될 텐데 이때 여기서도 initial velocity가 0이었기 때문에 initial kinetic energy는 0이 되고 그러면 final kinetic energy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위에서 주어진 mass가 5.8이었죠. 그렇죠?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킬로그램 곱하기 위에서 저희가 계산을 했던 velocity 14.5 제곱을 넣어주면 change in kinetic energy는 6.1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의 kinetic energy가 6.1만큼 변화했다는 것은 이 물체에 작용한 일이, 이 물체에 가해진 일이 6.1줄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average force를 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work는 force times distance는 6.1줄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원래 코사인이 들어가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orce도 horizontal force만 고려를 해주는 것이고 distance 역시 horizontal 방향으로의 distance만 고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방향이 같아서 코사인 테이라는 굳이 넣어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distance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work over average force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방금 구했던 6.1J를 위에서 구했던 average force인 53N으로 나눠주면 참고로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인 50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0.12m가 나오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D를 보시면 velocity vs time graph를 그리는 문제이고요. 이런 식의 motion graph, 뭐 velocity vs time이라든지 acceleration vs time이라든지 또는 displacement vs time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motion graph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velocity time graph를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가지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때 velocity time graph에서 area under the graph는 change in displacement와 같았고 그리고 velocity time graph에서의 slope 또는 gradient는 acceleration과 같았죠. 그리고 저희 문제에서 이제 force time graph가 주어져 있는데 뉴턴's second law of motion을 떠올려 보시면 force는 mass times acceleration이고 어떠한 과정 중에 mass가 변화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 force는 proportional to acceler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force vs time graph가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acceleration vs time graph도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즉 acceleration time graph도 똑같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대칭적인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velocity time graph를 그려보면 먼저 initial velocity가 0이었기 때문에 origin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acceleration 역시 0이죠. acceleration이 0이라는 거는 slope가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slope가 0인 상태, horizontal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acceleration이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slope가 점점
증가를 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cceleration이 maximum이 된 이후에는 다시 감소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부터 슬로프는 다시 감소해서 다시 0, 즉 horizontal한 상태가 되도록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뭐 굉장히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acceleration 그래프가 이런 좌우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elocity 그래프도 가능하다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acceleration time 그래프로부터 velocity time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들 하시는 어떤 착각이 이 구간에서 acceleration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velocity도 감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가끔씩 착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acceleration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전히 positive valu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elocity는 slope가 positive여야 됩니다. 즉 slope가 점점 감소할 뿐이지 여전히 velocity 자체는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릴 때는 이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